한 주 만에 텃밭에 왔습니다. 텃밭에서 이 토마토가 그래도 제일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번 주에서 한 일주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서 큰 변화는 이제 지금 여름이라서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토마토가 아랫부분에 또 빨갛게 방울토마토가 좀 익었고, 또 저 안쪽에는 어, 예, 여기 약간 큰 토마토들은 아직은 익지는 않았는데 약간 노란색으로 좀 익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찰토마토인가 그런데 이 찰토마토도 몇 개는 익어서 이 토마토들을 조금 따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옆에 음, 가지를 어, 그 가지치기를 하면서 저쪽에서 잘라서 이제 고구마밭 사이에 이렇게 심었었는데 여기도 이제 방울토마토가 좀 열렸네요. 이 토마토는 이렇게 순치기를 하면서 그 순을 그냥 이렇게 땅에 이렇게 꽂아줘도 또 거기서 이렇게 또 토마토를 계속 먹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쪽에는 처음 심었던 저 토마토들은 지금은 상당히 이제 좀 그 나이가 좀 들어서 이제 어느 정도 생을 거의 다 돼 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처럼 이렇게 순들이 이렇게 나면 이런 순들을 이제 잘라서 심어서 또 새로 더 이제 이 애들이 이제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또 어린 열매를 또 따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 전에 요 옆에 것도 이렇게 심었었는데 키가 이렇게 좀 많이 컸고 위에 열매가 좀 맺혔죠. 물론 여기 어미나무보다는 조금은 부실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한두 개 정도는 이렇게 더 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이렇게 순치기를 하고 그걸 또 거기서 또 이제 한두 개 더 따먹고 하는 그런 방식도 지금 정도에는 또 한여름까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해바라기 씨앗이 이제 좀 더 씨앗 모양이 조금씩 또 되어가고 조금 지나면 여기 까만 씨앗들만 남겠죠. 그러면 또 이걸 채취해서 계속 또 내년에 심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많이 더웠고 또 비도 한 번씩 내리고 해서 그런지 텃밭의 작물들이 그래도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바라기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다 피고 이렇게 씨가 딱딱해져 가는 그런 상황에서 무거우니까 이렇게 고개를 많이 숙인 그런 상태네요. 도라지꽃 텀도 상당히 긴 것 같습니다. 저번 주부터 이렇게 피기 시작했는데 지금도 꽃이 핀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또 꽃이 피고 나서 또 씨방이 이렇게 생겨서 또 씨앗을 뿌리기도 하고 또 계속 또 자라서 꽃이 피고 이렇게 또 영양생식도 하고 생장 생식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서 또 씨앗이 떨어져서 내년에 또 주위로 또 더
도라지 씨앗이 더 많이 번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여기 꽃이 핀 이 도라지들 중에서는 일부는 이제 좀 캐서 뭐 조금 먹기도 하고, 또 일부는 이제 씨앗이 떨어져서 좀 더 또 자랄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줄기만 봐가지고는 이게 1년생인지 2년생인지 구분이 안 가는데, 저도 이게 1년생인지 2년생 구분하는 방법을 좀 잘 모르거든요. 그걸 좀 구분을 할 수 있으면 2년생들 이상 되면 이제 뿌리가 썩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공부를 해서 어떻게 그 1년생, 2년생을 구분하는지 그 방법들에 대해서도 좀 더 공부를 해서 다음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추꽃이 많이 폈었는데 또 일부는 대추가 되기도 하고 또 일부는 그냥 그 꽃이 지고 이런 상황입니다. 아직 어린 나무라서 대추가 그리 많이 열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면 대추가 제법 이제 많이 컸죠. 지금 어리기 때문에 나무에서 또 너무 많이 대추가 열리면 이제 또 내년 올해도 성장하는데 지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자기 능력만큼 다는 것 같습니다. 여기 가지에도 지금 대추가 2개 정도 이렇게 귀엽게 자라고 있습니다. 저 옆에 나무도 보니까 대추가 꽃이 많이 폈지만 다 대추가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게 무슨 수정이 이루어져야 대추가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마 자기 힘에 맞게 대추를 다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뭐 10개 이하 정도로 달릴 것 같은데 대추 씨앗보다는 좀 더 자라는데 좀 더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 블루베리 가지를 이렇게 잘라서 땅에 이렇게 끝꽂이를 해줬는데 햇살이 너무 강했거든요. 또 비도 그렇게 자주 오진 않았고 그래서 다 말라 죽은 거 아닌가 생각했었는데 여기 아직까지는 이파리가 마르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게 아직 2개. 요것도 조금 마른 것 같지만 아직 괜찮은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있는 대로 이 블루베리가 이렇게 잘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오늘도 조금 물을 조금 더 주고 주말에 비가 온다고 했는데 비가 공급되면 또 조금 더 생존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살고 있는 것 같고 여기 뿌리를 좀 내리고 좀 또 끝꽂이를 통해서 또 새로 블루베리를 좀 늘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저번 주에 아주 긴 가지를 따가지고 갔었는데 또 여기 이제 전에 피었던 꽃에서 가지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달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이렇게 하나씩 달리고 저 안에도 또 꽃이 폈다가 지어져서 이제 가지가 되어 가는 게 있고 저 안에도 가지가 있네요. 또 요 밑에도 하나 보입니다. 그래서 뭐 가지는 이렇게 저번에 가져간 것도 냉장고 속에서 아직 요리를 못 하고 있거든요. 이게 좀 부지런하지 않으면 또 이걸 바로 요리를 해 먹지 않으면 자꾸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시들어서 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좀 더 자라면 이제 충분히 자라면 따가서 가지 무침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뭐 여기 전에 여기 지지대를 이쪽 가지하고 저쪽 가지하고 이렇게 해줘서 쓰러지지 않고 건강하게 잘 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토마토하고는 달리 이런 가지 같은 경우는 여기 방아다리 위쪽 부분에 이제 나는 가지들을 없애지 않아도 되고 순이 나도 그걸 이제 키워서 여기도 보면 여기에 좀 어떻게 보면 순에서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방아다리 위로는 순시기를 안 해도 되고 또 방아다리 아랫부분 같은 이런 데는 이제 영양분을 좀 뺏어갈 수 있으니까 또 이제 통풍을 위해서도 이런 그 아랫부분 너무 아랫부분에 있는 것만 이렇게 순시기를 해주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꽃 가지 같은 경우는 요 방아다리 윗부분은 순을 그대로 무성하게 이렇게 살려서 또 가지를 많이 이렇게 얻는 것도 얻는 거라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저번에 이쪽 편에 있는 이 고추랑 이 고추를 좀 따갔었는데 품종이 뭔지 몰랐는데 요 두 고추는 아삭고추더라고요. 전혀 맵지가 않고 이제 풋고추로 이게 찍어 먹는 그런 고추였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좀 많이 숫자도 늘어난 것 같고 저 위에도 계속 이런 위쪽 부분에도 또 작은 고추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요 아래 부분에 좀 큰 고추들은 좀 따가서 아삭고추로 이제 된장에 찍어 먹고 쌈장에 찍어 먹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이제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데 고추 전용 조개탕 같은 그런 비료가 있더라고요. 그걸 저번에 좀 뿌려줬었는데 지금 좀 비도 오고 이제 한 2주 정도 됐기 때문에 이 토마토들이랑 고추에는 또 저 가지에도 약간 그 전용 비료를 한두 개씩 이렇게 오늘 시비를 하고 이렇게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대파인데 사실 이름에 걸맞지 않게 별로 이렇게 크지가 않죠. 여기도 대파인데 물론 이제 저번에는 옮겨 심었었는데 옮겨 심고 조금 자리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았는데 오늘은 보니까 조금은 좀 건강하게 좀 힘을 얻은 것 같아서 조금 얘들한테도 살짝 거름을 좀 주고 또 옆에 풀이 좀 많이 나와 있는데 풀도 좀 해주고 그렇게 하면 좀 더 크리라고 봅니다. 이 대파도 상당히 보니까 빨리 자라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대파도 좀 기간이 좀 많이 이렇게 걸리는 것 같습니다. 옥수수가 이제 한창 크고 있네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 수확 시기는 좀 한참 남은 것 같습니다. 오늘이 16일이니까 그래도 한 10일이나 15일 보름 정도는 더 있어야 어쩌면 또 뭐 8월 초 정도 돼야만 뭐 수확 시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면서 그 국도변에 이 옥수수를 파는 아줌마가 있어 가지고 그 옥수수를 좀 사 가지고 먹었는데 요즘 이게 저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5개 5,000원에 파는 옥수수였는데 상당히 부드럽고 맛있었습니다. 예, 이 밭에서 난 옥수수도 일단은 올해도 요 옥수수 따면은 한번 삶아서 이렇게 먹어보고
개수는 몇 개 안 되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다 뭐 삶아 먹지 못해 가지고 일부는 좀 완전 익혀서 일단 그 프라이팬에다가 볶아서 옥수수 차를 또 며칠 먹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마트에서 산 그 옥수수 차보다 더 신선하고 좀 구수한, 신선한 구수한 맛, 뭐 그런 맛을 좀 봤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좀 삶아 먹기도 하고, 뭐 많지는 않지만 또 일부는 완전히 좀 익혀서 그런 옥수수 차로 또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위에 요 개꼬리가 아주 파란 걸 보면 아직 좀 더 자라야 될 것 같고, 얘들도 조금 거름을 좀 더 해주고 그렇게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고구마 줄기가 상당히 많이 무성해졌습니다. 그 전에 요전 영상을 보면, 전전 영상을 보면 제가 고구마를 심고 거의 뭐 줄기가 이파리 하나 정도 달고 거의 마른 상태로 좀 볼품없이 말라 죽어가는 것 같은 그런 정도였는데, 지금 이제 여름에 비도 좀 맞고 이제 크고 하니까 고구마 줄기가 정말 이제 무성해진 것 같습니다. 근데 고구마 줄기가 막 너무 무성한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뭐 유지하고 있다가 고구마가 생기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또 더 무성해져 버리면 또 이제 줄기만 무성하고 뿌리가 안 생기는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말고 요 정도에서 좀 잘 자라고, 또 밑에 뿌리도 좀 이렇게 잘 들어서 올해는 좀 고구마 농사를 한번 성공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는 정말 줄기만 무성해 가지고 고구마를 뭐 한 서너 줄을 심었었는데도 거의 뭐 얼마 캐지를 못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올해는 조금 이제 줄기가 작년만큼은 막 무성하진 않으니까 한번 이게 또 잘 될지 좀 기대를 해봅니다. 나중에 고구마 캘 때쯤 돼서 고구마가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들한테 이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감자는 그래도 생각보다 수확량이 많았거든요. 한 2박스 정도 됐으니까 아직도 집에서 이제 다 뭐 계속 이제 삶아서 먹기도 하고 프라이팬에 볶아서 먹기도 하고 있습니다. 옆에 이 고추는 고구마 밭에 심어서 그렇게 막 크지는 않지만 이게 땡초 고추거든요. 매운 고추. 그래도 제법 이제 땡초 고추 모양이 되어 가고 잘 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 새그루, 땡초는 새그루를 심었는데 땡초 고추 자체가 처음부터 뭐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좀 키는 작지만 그래도 이건 고추가 좀 병이 들었네요. 그래도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추는 그냥 두면 이게 잘 되지는 않고 계속 그 2주 간격으로 그 고추 전용 석탄처럼 생긴, 조개탄처럼 생긴 그런 비료가 있거든요. 그걸 계속 줘야 얘들이 좀 내병성, 그러니까 그 병에도 잘 이기고 또 열매도 많이 맺더라고요. 아마 거기 칼슘이라든지 뭐 칼륨 같은 것들이 있어서 마그네슘이라든지 이런 필수 요소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기 고추들한테는 그 비료를 조금 주고 이렇게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이가 또
저 밑에 좀 나이가 든 오이가 또 하나 있고, 요 위에 다닥이 오이인데 저번에 좀 제법 커서 이번 주 정도 되면 딸 정도 될 줄 알았는데 좀 크기가 많이 빨리 크지는 않네요. 그리고 여기도 다닥이 오이가 하나 좀 나이 든 오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안에는 가시 오이가 2개 익었는데 하나 밑에 거는 이제 딸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좀 궁금한 게 이 안쪽에도 오이 나무가 있는데 이 두 나무는 이렇게 키는 큰데 아직까지 오이를 꽃만 피고 이게 한 번도 오이를 맺지를 않는 게 좀 이상합니다. 요 안쪽에 나무 두 그루는 아직 그 꽃만 피고 오이는 맺히지 않았거든요. 일단 이게 외줄로 이렇게 올리기도 했고, 중간중간에 이런 줄기가 나오면 이렇게 따주기도 이렇게 했는데, 이상하게 그 앞쪽에는 오이가 열리는데 이 뒤쪽에는 오이가 안 열리네요. 이게 햇볕의 문제인지 아니면 품종의 문제인지 약간 이제 궁금한데 하여튼 요 안쪽에 오이는 맺히지 않는 그런 게 좀 이유를 연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밑에 오미자가 제법 이제 줄기를 타고 그물을 타고 올라오네요. 이쪽 오미자도 그렇고, 옆에 역시 이제 햇빛을 가리는 그 깻잎 같은 걸 좀 제거해 주고 나니까 훨씬 건강하게 좀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오미자는 또 몇 년을 좀 키워야 열매를 맺는다 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집의 오미자 나무를 보면 이게 상당히 우거져서 터널처럼 그렇게 자라던데, 저희 오미자는 키가 조금 크다가 자꾸 이렇게 말라 죽기도 하고, 이게 어떤 땅의 문제인지 약간 좀 이런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거의 크기가 이 나무 같은 경우는 조금 커진 것 같기는 한데 좀 목질화가 조금 돼야 될 것 같은데 조금 크다가 저렇게 목질화가 될 만하면 이렇게 좀 또 말라 죽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이유가 원인이 어떤 게 있는지 조금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여러 가지를 이제 여러 줄기를 키워서 그런 건지 외대로만 올려야 되는지 아마 그런 공부를 조금 더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천년초는 이렇게 아주 튼튼하게 잘 크네요. 역시 집에도 있긴 있는데 요 집에 있는 굵기하고 요 텃밭에 있는 천년초 굵기가 완전히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여기 독신이던 또 천년초도 드디어 좀 땅내를 맡고 이제 자녀를 또 키우고 있네요. 저번 주에 여기 막 작업을 하다가 요 천년초 쪽에 이제 돌아 앉으면서 엉덩이 쪽에 가시가 좀 찔렸거든요.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저녁쯤 되니까 조금 따끔따끔 하다가 일단 괜찮아지긴 했습니다. 근데 여기가 작업 고추 딴다고 이렇게 돌아 앉기도 하고 하는 자리라서 좀 위치를 조금은 얘들을 나중에는 좀 바깥쪽에 좀 이렇게 닿지 않는 곳으로 옮겨야 할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이 천연조 가시에 잘못 찔려가지고 많이 고생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가시가 좀 가늘고 또 바람이 불면 이게 또 날아다니고 해서 또 이게 위험하기도 하고 한다고 해서 작업할 때 여기 가시 안 찔리도록 뭐 조심해야 되고, 장갑 만질 때도 여러 겹 장갑을 껴서 가시에 질려서 좀 병원 신세지는 일이 없도록 뭐 조심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게 이제 꽃이 피거나 또 이 꽃도 먹을 수 있고 여기 전인장 자체도 이렇게 먹을 수가 있거든요. 유튜브에 보니까 이걸 이제 토치 같은 걸로 가시를 다 태우고 믹스 같은 걸로 이렇게 갈아서, 또는 이제 이걸 청 같은 걸 해가지고 이렇게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혈액순환이라든지 염증 같은데 좋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뭐 텃밭에 이렇게, 얘는 생명력이 강해서 심어만 두면 되거든요. 꽂아만 두면 저렇게 자꾸 이렇게 번식을 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을 해 보시되, 그런데 이 가시가 너무 이제 치명적이어서 적극적으로 좀 권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이게 고추에 병이 많이 생긴다고 뭐 약을 치고 이렇게 해라고 하던데, 다행히 저희 이 텃밭에 고추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큰 병이 없이 잘 이렇게 익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안에는 또 보니까 약간 이제 빨갛게 고추가 익어가는 것들도 이렇게 몇 개 보이더라고요. 이게 조금 있으면 이 고추들이 또 좀 빨간 고추로 익을 것 같습니다. 이 고추는 저쪽 거하고 달리 매운 고춧가루 만드는 고추거든요. 저번에 이게 아삭고추인 줄 알고 이제 따갔다가 한번 된통 너무 매워서 혼난 적이 있는데, 하여튼 요 빨간 고추가 돼서 예쁘게 익은 모습까지 건강하게 잘 커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밑에는 그 배추 종류를 전에 이렇게 심었었는데 좀 이게 소물어서 아주 여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은 좀 어린데 조금 더 자라면 이렇게 조금 옮겨 심어서 이렇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참깨를 올해 한번 시범적으로 심어 봤었는데 이렇게 꽃도 이렇게 잘 피고, 무엇보다 요 밑에 이제 이게 참깨 꼬투리거든요. 요 안쪽에 이제 그 참깨들이 씨앗이 이제 참깨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꼬투리들도 이렇게 잘 이렇게 좀 생기고 있습니다. 요 고구마 사이에다가 이렇게 이제 참깨를 몇 그루 이렇게 심어 봤는데 그래도 같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서 시범적으로 했는데 뭐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참깨가 쓰러지지 말라고 이렇게 줄을 치주고 이렇게 하던데, 저희는 몇 그루만 심었기 때문에 사실 뭐 그렇게까지 줄을 쳐주고 할 건 아닌 것 같고, 여기 약간 외대로 지금은 크고 있는 것 같은데, 품종 자체가 뭐 외대인 건지 다분지인지, 제가 듣기로는 다분지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분지는 별로 없고 외대로 이렇게 씨앗이 맺히고 있습니다. 근데 유튜브에 보니까 오히려 외대가 다분지보다 수확량이 또 더 많다는 말도 있고 하니까, 일단은 뭐 외대로든지 뭐 다분지든지 일단 어떻게 잘 자라고 또 씨앗은 또 어떤지도 나중에 한번 수확할 때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호두에 보니까 이제 이게 미국 선녀벌레가 한두 마리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번 시간에 저 바깥에서 조그만 새끼들을 좀 이렇게 손으로 잡고 이렇게 했었는데 드디어 얘들이 이제 활동하기 시작하네요. 얘들은 거의 잘 움직이지를 않거든요. 그래도 좀 움직일 때는 상당히 빠르게 날아갑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잡으려고 이렇게 탁 하면 피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거의 멈춰 있는 그런 형태였는데 올해 손으로 잡으려니까 이렇게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청소기로 좀 더 이제 이 애들이 장골에서 좀 많아지면 청소기로 한번 얘들을 좀 방제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한두 마리씩 밖에 안 보여서 조금 더 있다가 얘들이 좀 너무 많다 싶으면 나무 수액을 또 너무 많이 빨면은 나무가 또 힘들어지기 때문에 좀 장골한다 싶으면 좀 이렇게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는 좀 약간 애호박이라든지 작은 종류의, 그러니까 맷돌호박이나 조선호박이 아니고 좀 애호박이라든지 단호박 같은 종류를 심었던 것 같은데 작년에 맷돌호박 심었을 때는 이 줄기가 정말 온 밭을 덮을 정도로 왕성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얘는 여기 심었었는데 겨우 이제 요 정도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상당히 요 이파리하고 이파리 요 사이가 거리가 상당히 작고 호박도 이게 별로 그렇게 뭐 크게 맺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비가 오고 그래서 이게 수정이 잘 덜 돼서 그런 건지 일단 이게 동그란 게 없으면 이게 수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 수술을 잘라서 한번 여기 암술인데 요 위에다가 한번 이렇게 인공 수정이라도 한번 시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 안에도 저번에 두 개를 호박을 따갔었는데 그 뒤로는 지금 뭐 크게 맺힌 게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좀 요것도 수술이고 이렇게 있으면 암술이고 하기 때문에 요 수술을 잘라서 이 꽃잎을 다 제거하고 이 암술에 한번 오늘 한번 수정을 시켜보고 다음에 결과가 어떤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미 소리가 이쪽 약간 밭에서 이 산 쪽으로 들어오니까 많이 들리네요. 이제 한여름으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밤송이가 저번 주에 비해서 조금 커졌죠. 요 위에 이렇게 생기고 이게 조금 저번보다는 크기가 커지고 약간 둥근 모양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작고만 이런 나무가 이렇게 밤송이를 달고 있으니까 좀 귀엽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네요. 또 이게 근데 너무 여기에 영양분이 많이 뺏기면 얘가 지금은 한참 자라야 될 나이인데 너무 일찍 이런 뭐 생식 생장을 이렇게 하다 보면 자라는데 또 방해가 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밤송이 밑에 또 여기 처녀벌레들이 또 모여 있네요. 참 이쪽 안에는 지금 뭐 처녀벌레들이 많이 알을 놓은 부분이라서 보일 때마다 이걸 좀 방제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아직까지는 밤송이가 제법 잘 자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꾸 한여름이 될수록 좀 더 커지겠죠. 커지는 모습들 텃밭에 올 때마다 찍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